여러분 혹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지금 주인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찜 해놨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집 내 거야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바로 이 시간 여행 같은 부동산 권리 가등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건물을 팔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B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가등기라는 걸 해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A가 갑자기 이 똑같은 건물을 C한테 팔아버려요. C는 정식으로 주인이 됐고요. 그런데 몇 년 뒤 B가 다시 나타나서 그 약속 지켜 하면서 아주 복잡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이죠. A와 B 사이의 첫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된 아주 특별한 법적 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B가 해뒀다는 이 가등기라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미래에 내가 이 집 주인이 될 거니까 그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법적인 자리맡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맛집 가서 줄 설 때 친구한테 야, 내 자리 좀 맡아놔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찜 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점까지는 상황이 아주 깔끔합니다. 파는 사람 A, 그리고 나중에 살 사람 B. 둘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B는 그 약속을 가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부라는 공식 장부에 딱 기록해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B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A가 그 부동산을 C라는 사람한테 덜컥 팔아버린 겁니다. 심지어 C는 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 이걸 우리가 본등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본등기까지 싹 마치면서 완벽한 법적인 주인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거대한 법적 문제가 터지는 거죠. B는 자리를 찌며놨고 C는 이미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A는 하나의 집을 두 번 판 셈이고요. 여러분 생각엔 과연 진짜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하나씩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B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권리를 찾아서 완전한 집주인이 되려면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할까요? 선택지가 두 개죠. 첫째, 나한테 약속했던 원래 판매자 A. 약속 어겼잖아 하면서 A한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둘째, 현재 등기부상 주인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C. 당신 나가 하면서 C랑 싸워야 할까요? 약속을 어긴 사람이냐? 현재 주인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B가 어찌어찌해서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럼 그 중간에 끼어있던 C의 소유권 등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아주 명쾌한 판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법원의 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명료합니다. 바로 처음 약속했던 사람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B는 현재 주인인 C가 아니라 자기한테 팔겠다고 약속했던 원래 판매자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의 핵심 논리가 아주 재밌는데요. 법원은 이 가등기를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약속을 한 사람, 즉 A에 대한 권리라고 본 거죠. A씨, 나한테 집 넘기기로 약속했잖아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B는 현재 주인 C가 아니라 약속 당사자인 A를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이 과정이 바로 가등기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첫 단계, B가 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서 자기 이름으로 본등기를 딱 마칩니다. 바로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B의 소유권 순위가요, 시간을 거슬러서 예전에 가등기 했던 그 과거 시점으로 점프를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B가 순위에서 C보다 앞서게 되니까 그 사이에 껴있던 C의 등기는 그냥 효력을 잃고 무효가 돼버려요. 네 번째, 등기소 직원이 이걸 보고는 별도 재판도 없이 그냥 C의 등기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제일 무서운데요. C는 자기 집 소유권이 다 지워진 다음에야 당신 소유권 없어졌습니다 하고 통보를 받게 돼요. 정말 막강한 힘이죠. 와,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딱 몇 가지만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등기는요, 소유권의 순위, 그러니까 순서만 옛날로 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가 과거로 돌아가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등기는 줄 서서 자리만 맡아두는 것이고요. 실제 물건을 사는 행위, 즉 진짜 주인이 되는 순간은 본등기를 마쳤을 때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여행 같은 가등기의 흠이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예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등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그 집에 가압류 같은 게 걸려 있었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호받는 세입자의 권리, 주택 임차권 같은 게 있었다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B가 주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조건 가등기가 짱인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쭉 보셨듯이 가등기는 약속을 지키게 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죠. 하지만 C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다른 쪽에서는 안전하게 거래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법은 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점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